2025년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가 또다시 하늘에서 추락했다. 한때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이 전투기는 지금 하늘의 명품이 아니라 하늘의 골칫덩이로 불리고 있다. 알래스카에 이어 캘리포니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미국 방산 시스템의 근본적 균열을 드러냈다. 한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전투기가 이렇게 쉽게 추락하는 현실은 동맹국들에게 충격이었다. 조종사는 탈출했지만 전투기의 신뢰도는 추락했다. 문제는 단 한 번의 사고가 아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이 발표한 공식 보고서는 F-35의 임무 가용률이 50% 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절반 이상의 기체가 정비 중이라는 뜻이다. 즉, 전투기가 비행하기보다 대기 중인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다. 기체 손상, 소프트웨어 오류, 부품 공급망의 불안정, 그리고 유지비 폭증, 스텔스 코팅만 복원하는데도 수주일이 걸리고 일부 부품은 전 세계에서 공수해야 한다. 정비 인력이 수십 명씩 투입되지만 한 대를 완벽히 복구하기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린다. 이러한 현실은 냉혹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F-35는 실전에서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전력인가? 대답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미군은 결함을 일시적인 문제라며 축소하지만 800건이 넘는 구조적 결함 보고서가 쌓여 있다. 그 중에는 비행 안정성과 조종 계통에 관한 중대 결함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 최첨단이라던 스텔스기가 정작 가장 기본적인 신뢰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전투기의 본질은 하늘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언제든 출격 가능한 준비태세에 있다. 그 준비태세를 상실한 순간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도 무용지물이 된다. 2025년의 전장은 변화하고 있다. 하늘의 주도권은 단순히 스텔스 성능이나 항속거리로 결정되지 않는다. 유지비와 운용 효율, 그리고 정비 체계까지 포함한 총체적 전력이 진짜 경쟁력이다. 그러나 F-35는 이 모든 항목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비행보다 수리가 더 많다는 냉소적인 말이 군 내부에서조차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기술의 화려함은 유지되지만 실전 운용 능력은 땅에 떨어졌다. 더 큰 문제는 동맹국의 불신이다. 영국 해군 소속 F-35가 인도에 비상 착륙한 뒤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사건은 상징적이다. 수천억 원짜리 기체가 단 한 번의 엔진 오류로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현지에서 수리조차 불가능해 미국 본토로 부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은 동맹국들에게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다. 유럽 각국의 공군은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이 비싼 전투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제 F-35의 신뢰도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되었다. 미국은 동맹을 묶어두기 위해 F-35 프로그램을 연합 상징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그 내부는 불안정하다. 부품 공급망은 한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블록 업그레이드는 몇 년째 지연되고 있다. 일부 기체는 완전한 작전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납품되고 있다. 최신형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반쪽짜리 전력이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고가의 도료와 복잡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이 비용으로 쌓여 한 대의 F-35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이 아니다. 실전 투입이 지연되면 국가 방위력 자체가 흔들린다. 훈련 중 사고가 늘어나고 조종사들의 신뢰는 무너진다. 한 조종사는 내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F-35는 탑승할 때마다 긴장된다. 비행보다 시스템 경고음이 더 많다. 세계 최강 공군을 자부하던 미국에서조차 조종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독재가 아닌 독립을 선택했다. KF-21 보람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가 바로 그 대안이다. 미국이 스텔스기의 한계에 갇혀 허우적거릴 때 한국은 기술적 효율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KF-21은 화려한 홍보보다 실제 작전 수행 능력에 집중했다. 생산 라인은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정비 주기가 짧으며 부품의 상당수가 국내에서 즉시 조달된다. 한국은 이제 수입국이 아니라 공급국이 되고 있다. 세계는 그 차이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F-35가 신뢰 위기를 겪는 사이 한국의 KF-21은 품질과 완성도로 국제 방산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독점 체계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이름이 바로 KF-21이다. 한국은 기술로 대답하고 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새로운 균형을 만드는 시작점이었다.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동안 항공기 수입국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F-16, F-15K, T-50 등 대부분의 전투기는 미국의 기술에 의존해 생산되었고 주요 부품은 외국에서 공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은 자국 기술로 만들어낸 독자 전투기 KF-21 보라매를 통해 하늘의 판도를 뒤집고 있다.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방산기술 독립의 상징을 세운 것이다. KF-21의 개발은 수많은 난관과 비판 속에서 시작됐다. 한국이 전투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겠느냐? 라는 냉소가 이어졌고 일부 외신은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 KEAI은 묵묵히 연구를 이어갔다. 첫 시제기가 출고된 순간 세계의 시선은 바뀌었다. 엔진 점화 후 이륙하는 KF-21의 모습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한국 방산사의 역사적 선언이었다. 현재 경남 사천의 4만여 평 생산단지에서는 KF-21과 FA-52 나란히 조립되고 있다. 보라매 라인은 한 번에 최대 5대, FA-50은 9대까지 동시에 조립이 가능하다.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 조립 기술이 결합된 생산 공정은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했다. 놀라운 점은 그 대부분이 여전히 수작업이라는 것이다. 약 22만 개의 부품, 32km 길이의 전선이 정밀하게 맞물려야 하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숙련된 기술자들의 손끝이 모든 과정을 완성한다. 자동화보다 정밀도를 우선시한 한국식 제조 방식은 품질 중심의 방산 철학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KF-21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완성도를 자랑한다. 생산 속도, 정밀도, 품질 안정성 세 가지 모두에서 세계적 기준을 넘어섰다. 각 조립 단계마다 품질 검증과 공정 추적 시스템이 병행되어 어떤 부품이 언제,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까지 데이터로 기록된다. 투명한 제작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한국이 방산 수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KF-21의 첫 비행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이 전투기는 90% 이상의 부품을 국내 기술로 조달한다. 전자전 장비, 항전 시스템, 데이터 링크, 미사일 통합 등 핵심 기술 대부분이 한국산이다. 남은 10%의 외산 부품조차 단계적으로 국산화가 진행 중이다. KF-21은 완성형 전투기가 아니라 진화형 플랫폼이다. 지금은 블록 1, 블록 2로 나뉘지만 블록 3부터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과 AI 조종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은 이미 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해외 인식을 바꿔놓았다. 과거 엠미 국산 전투기가 아니면 구매하지 않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의 방산 관계자들을 먼저 찾고 있다.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KF-21의 실물을 확인하며 실질적인 구매 협상을 논의 중이다.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 전투기는 현실적이다. 단순히 싸기 때문이 아니라 유지비가 낮고 납기가 빠르며 무엇보다 운용 효율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한 번의 정비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전투대기 시간이 짧다. 실전에 투입 가능한 현실적 전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자 미래를 향한 투자다. 한국은 기술의 독립뿐 아니라 전력의 자립을 목표로 삼았다. 수입 부품에 의존하지 않고 전시 상황에서도 즉시 복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 철학은 생산 라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모든 부품의 위치와 기능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기록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교체 가능하다. 과거 F-16 시절의 수입 부품 기다림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쟁의 방식을 바꾼다. KF-21은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비 접근성을 높였다. 전투기 유지의 70%를 차지하는 정비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실제 전시 상황에서 하루에 더 많은 출격 횟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 효율성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작전 지속력이라는 실질적 전투력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선택했다. 그 한마디가 KF-21의 철학을 설명한다. 세계는 지금 전투기 산업의 중심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 미국이 독점하던 하늘에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했다. KF-21은 단순히 F-35의 대체품이 아니다. 그것은 동맹의 선택지다. 과거엔 미국이 제공하는 전투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동맹의 증거였다면 이제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방산 관계자들이 사천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 하늘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전략적 독립을 무기로 한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KF-21 보라매이다. 유럽의 하늘이 요동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스페인이 함께 추진하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 FCAS가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서는 기술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선 나라는 프랑스였다. 라팔 전투기의 수출 성공 이후 프랑스는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로 잇따라 수출에 성공하면서 왜 굳이 독일과 기술을 나눠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졌다. 협력보다 독자 노선을 택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반면 독일은 상황이 달랐다. 토네이도 전투기와 초기형 유로파이터가 노후화되며 대체 전력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FCAS 프로젝트는 설계조차 완성되지 못했고 개발 일정은 계속 늦춰지고 있었다. 프랑스는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의 참여 범위를 제한하려 했고 주요 기술 이전에도 소극적이었다. 독일 입장에서는 명백한 차별이었다. 기술을 공유하자는 약속이 공허한 선언으로 바뀌는 순간 독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결국 독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프랑스 측의 일방적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다. 프랑스는 오히려 이를 역이용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독자 노선으로 간다. FCAS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다. 기술 주도권은 곧 방산시장의 지배력으로 이어진다. 프랑스가 자신들의 항공기 산업을 라팔 중심체계로 굳히려는 순간 독일은 완전히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했다. 바로 그때 한국의 KF-21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의심이었다. 독일 공군 관계자들은 한국의 전투기가 유럽의 표준에 부합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하지만 실체를 본 순간 반응은 달라졌다. KF-21의 조립 라인, 전자전 시스템, 그리고 실제 시험 비행 데이터를 직접 확인한 독일 측 기술진은 놀랐다. 이 정도 완성도라면 충분히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외교적 예의가 아니었다. 기술적 검토 결과 KF-21은 성능과 유지비, 납기 속도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독일이 KF-21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었다. F-35는 주문해도 2030년 이후에나 인도가 가능하고 FCAS는 개발 일정이 끝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 KF-21은 이미 시제 6대가 이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마쳤고 2026년부터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독일 입장에서 언제 전투기를 받을 수 있는가는 단순한 기술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다. 유럽 내 안보 공백이 커지고 있는 지금 즉시 전력화 가능한 대안이 필요했다. 또한 독일은 F-35의 잇따른 사고와 유지비 폭증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미국의 기술은 뛰어나지만 관리 비용과 공급 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였다. 그에 비해 한국은 신속한 기술 대응과 체계적 정비 지원을 약속할 수 있었다. 독일은 우리가 미국의 하청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 요구에 정확히 부합했다. KF-21은 서방 표준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한 운용 자율성을 제공한다. 즉, 독일이 자국 공군의 작전 기준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KF-21은 전투 능력에서 F-35에 뒤지지 않는다. 한국형 AES-A 레이더, 전자전 대응 장비,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호환성, all of these는 이미 검증을 마친 기술이다. 가격은 F-35의 절반,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이다. 독일의 재정당국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경제성이 뛰어난 대안이다. 이는 단순한 예산 논리가 아니라 실제 운용 효율을 따지는 실용적 판단이었다. 독일의 방산 전문가들은 KF-21을 전투기 이상의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을 제안했다. 독일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단순 구매가 아닌 유럽 내 조립 및 유지보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다. 만약 이 계획이 성사된다면 이는 한국 전투기가 최초로 유럽 본토에 상륙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유럽이 미국 중심의 방산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속에서 KF-21은 그대안의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는 이러한 움직임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 자신들의 주도권이 흔들릴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고 있다. 방산의 세계에서 도정치적 동맹보다 기술적 신뢰가 더 큰 힘을 가진다. 독일은 더 이상 프랑스의 그림자 아래 머물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하늘을 스스로 선택하려 한다. 그리고 그 선택지에는 한국의 이름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새로운 동맹이다. 더 이상 강대국이 공급하고 약소국이 수입하는 시대는 끝났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전략이 일치하는 나라만이 미래의 하늘을 지배할 수 있다. 독일의 움직임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세계 방산 질서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있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의 경쟁은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을 건 진화의 싸움이다. 미국은 F-35X라는 이름으로 기존 플랫폼을 확장하고 한국은 KF-21X라는 미래형 개념으로 차세대 전투기의 길을 열고 있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 서 있지만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바로 6세대로 향하는 현실적 다리를 놓는 것이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최근 F-35의 업그레이드 구상을 F-35X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제시했다. 이 계획은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F-35를 기반으로 성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꼬리 날개를 제거하고 날개 면적을 확장해 항속거리와 스텔스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 내부 공간을 재설계해 더 많은 연료와 무장을 탑재하는 설계, 그리고 RAM 전파 흡수 도료와 패널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변화가 포함됐다. 이른바 5.5세대라 불리는 개념이다. 완전한 6세대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적 비용과 기간을 감안한 절충안이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기존 플랫폼을 유지하는 만큼 기술적 리스크는 줄어들지만 구조적 제약이 사라지지 않는다. 꼬리 날개를 제거하면 항력은 줄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력한 엔진 벡터링 시스템과 초고속 플라이바이와이어 제어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모든 기술을 새로 도입하면 결국 완전 신규 설계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F-35X는 진화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재설계에 가까운 프로젝트다. 미국조차 이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KF-21X는 다른 길을 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기존 KF-21에 검증된 플랫폼 위에 단계적 확장 계획을 세웠다. 완전히 새로 만드는 대신 모듈식 구조를 활용해 필요한 기능을 덧붙이는 방식이다. 2032년까지 내부 무장창을 완비하고 2035년에는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며 2039년에는 AI 조종체계를 통합하는 로드맵이다. 이렇게 하면 기술 위험은 줄이고 실제 운용 경험을 축적하면서 안정적인 진화를 이룰 수 있다. KF-21X는 그 자체로 현실적 6세대기의 개념이다. F-35X 가기 전에 한계를 극복하려는 도전이라면 KF-21X는 기존의 강점을 확장하는 전략이다. 미국은 이미 가진 기술을 재활용해야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유연한 구조를 설계했다. KF-21의 기체는 내부 무장창 확장이 가능한 여유 공간과 전자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설계되었다. 즉, 처음부터 진화를 전제로 만든 기체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난다. 미국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 기존 구조를 버려야 한다면 한국은 기존 구조를 기반으로 미래를 만든다. 경제성에서도 KF-21X의 전략은 빛난다. 완전한 신규 개발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한다. 미 국방부는 NGAD 개발비로만 1,000억 달러 이상을 책정했다. 반면 KF-21X의 확장 개발은 기존 생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이 극대화된다. 한국의 방산 구조는 이미 단계적 진화형 모델에 최적화되어 있다. 전투기, 훈련기, UAV까지 동일한 생산 체계와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묶여 있어 새로운 모델을 추가하더라도 관리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기술적 완성도 또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KF-21 시제기는 이미 2,000회 이상의 비행 데이터를 확보했고 그 결과가 다음 세대 설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AI 조종 알고리즘, 센서 융합 기술, 레이더 반사 단면 축소 등 핵심 기술은 대부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검증 중이다. 특히 KAI는 쉴드 AI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비행 및 전투 알고리즘의 조기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협력은 단순한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라 공동 연구의 형태로 진행된다. 즉, 한국은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F-35X와 KF-21X의 가장 큰 차이는 속도다. F-35X는 블록 업그레이드마다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반면 KF-21X는 연속적인 소프트웨어 기반 구조를 통해 매년 시스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즉, 항공기를 재설계하지 않고도 비행 성능과 전투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없던 개념, 업데이트형 전투기의 시대를 열고 있다. 전투기가 스마트폰처럼 진화한다면 그것이 바로 KF-21X의 미래다. 이제 경쟁은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기술의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은 완전 새로움에 집착하고 한국은 지속 가능한 진화를 택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사실은 KF-21X가 더 빠르고 현실적인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하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강대국의 독점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세대의 항공기술은 창의성과 유연성, 그리고 현실적 사고가 결정한다. 그 기준 위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하늘은 더 이상 좁지 않다. KF-21X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무대에 던지는 선언이다. 우리는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새로운 길을 만든다. 그 한마디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세계는 방향을 바꾼다.